2019년 심은경이 일본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영화 신문기자가 넷플릭스 시리즈로 리메이크됩니다. 영화 신문기자는 일본에서는 드물게 정치 사회고발성 영화로 아베의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연으로는 한국의 여배우 심은경이 맡았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은 아베 전 총리가 국유지를 아내인 아베 아키에 관련 회사에 85% 싸게 판매한 것입니다. 옆부지의 시세가 약 14억엔인데 아키의 여사가 있는 모리모토 학원은 1억 3,400만 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시세보다 약 80에서 90억 원을 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고 처음에는 부인의 잘못으로 아베와는 관계없다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주려 했고, 이를 위해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한 것이 밝혀지며 5월 31일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기 전까지 그동안 굳건했던 아베 내각의 최대 위기를 불러올 뻔한 부정부패 스캔들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정치 스캔들 정도의 것이었던 것이 아베 개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달린 절제절명의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북한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질 기미까지 보여 아베는 상당한 정치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베의 지도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후 아베 정부의 가짜뉴스, 여론 조작, 민간 사찰 등이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재무성 당담 직원이 자살을 하며 메모를 남기는데 재무성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요리요리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됩니다. 일본 국민들은 나서서 데모를 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지만 일본 법원은 용의자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자살한 재무성 공무원은 산재를 인정받고 고발당한 재무성 직원은 전원 불기소로 재수사조차 중단됩니다. 2020년 모리토모 학원의 전 이사장만 정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야기 끝나버립니다. 영화 신문기자는 이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정부의 비리를 밝히려는 여기자의 고군분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일본 여배우들이 심은경이 맡은 배역을 다 거절해서 심은경이 맡게 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문기자는 일본 배우 요네쿠라 료코가 주연을 맡아 일본 비리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요네쿠라 료코 말고도 요네쿠라 료코, 아야노고, 요코하마 유세이가 출연합니다. 요네쿠라 료코는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는 배우라면 알만한 배우로 닥터엑스, 교섭인 시리즈, 35세 고교생, 검은 가죽 수첩, 역의 가족, 짐승의 길 등 여러 히트 드라마 주연입니다. 의외로 한국과 인연이 있는 배우로 2003년 한국문화관광 친선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한일 합작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한국을 오갔습니다. 또 다른 주연 배우인 아야노고는 봉준호 감독이 걸어다니는 상처라며 연기력을 인정했었고, 아야노고는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아시아에 쾌거라며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정치적 무관심, 아베 신조와 자민당 정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대놓고 현 정권을 공격하는 영화가 전국 개봉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남다른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 배급사는 연매출 50조 원을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의 유통재벌 이온그룹이고, 이온그룹은 일본 최대의 멀티플렉스 체인 이온시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일본 야당의 거물 오카다 가스야가 바로 이온그룹 창업주 오카다 타쿠야의 차남입니다. 거기에 삼남은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도쿄신문의 간부입니다. 참고로 삼형제 중에 장남 오카다 모토야가 현재 이온그룹의 회장입니다. 즉 일본 최대의 유통재벌 2세 삼형제가 있는데 차남은 아베 신조의 정적이고 삼남은 아베 신조를 비판하는 신문사의 간부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장남이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한 것입니다. 이 정도 배경이 있으니 이 정도 영화가 개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정권의 대응과 반응이 언론의 자유도와 민주주의 지수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3일 일본에선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본격 사회파 드라마 신문기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공개돼 화제를 끌었습니다. 넷플릭스 신문기자가 다루는 사건이 아베 정권의 최대 스캔들인 모리토모 학원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신문기자는 그 과정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스캔들과 일본 최대 광고기업 댄스의 과로사 문제, 아베 정권의 미디어 장악, 내각정보조 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미숙한 코로나 대처까지 능숙하게 버무려 넣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매우 잘 묘사돼 있지만 모든 위조의 시작은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물론 안 해도 이번 메가커가 또는 국유지 헐값 매입에 있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저나 저의 부인이 관여돼 있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제가 총리 대신은 물론 국회의원직도 관두겠습니다. 신문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마이 다카야 특별보좌관을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나카가와 총리 특보가 본청 재무국장을 불러 귀찮아지겠지만 어쩌겠나. 총리가 저렇게 말해버렸으니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라고 말합니다. 재무국장의 명령을 받은 주부재무국 실제에선 김키 재무국 직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기존 자료에서 총리와 총리 부인의 흔적을 지우는 위조 작업을 행합니다. 이 위조 작업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스즈키는 결국 자살합니다. 스즈키가 연기한 현실 인물은 2018년 3월 7일 목숨을 끊은 아카기 도시오입니다. 그는 김키 재무국 발령 이후 계속되는 공문서 위조 작업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다 보니 싱크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는 순간 누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으며 영화 신문기자의 주요 테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러닝타임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다룰 수 없었던 내각관방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여론 환기 및 정보 조작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유치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정보 유출, 메신저 공격 등은 실제 아베 정권 시절 행해졌던 수많은 정보 조작과 언론 길들이기 수법을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 작품에 대한 인터넷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일본 최대의 평점 사이트 필마크스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2점으로 호평이 자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세이를 보면서 완전 지금의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정치나 사회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모리토모 학원 사건이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반성하게 돼.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 솔직히 야당이 맨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반복해서 해대는지 짜증났었는데 이거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아베에 대한 호감도가 다 사라졌어. 아카기 도시오님, 명복을 빕니다. 댄스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일본 지상파는 절대 이런 이야기 못 만들지. 정권, 댄스, 매스컴 전부 까고 있는 이런 드라마를 지상파가 만들 수가 없잖아. 넷플릭스가 쇠락하는 일본 민주주의의 구세주가 될지도 몰라. 한국 드라마 팬으로 말하지만 일본 드라마도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사회파 크리에이터들이 아베 정권 들어서서 온갖 탄압을 받으며 작품을 만들 기회를 못 잡고 있었으니 한국 드라마가 석권하는 거지. 넷플릭스가 일본 작가들을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사회를 위해서 말이야.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6회짜리 드라마 신문기자 가 아베 정권의 상징적 스캔들을 매우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다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 지상파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이러한 사회파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면 어쩌면 넷플릭스가 정말로 일본을 구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